2015년에 한국 JTBC의 비정상회담 포맷을 수입해 제작된 중국 예능 프로그램 세계청년설은 2015년 4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약 1년간 46부작을 마지막으로 끝이 났는데요. 11명의 각국 대표가 나와서 다양한 주제를 갖고 토론하는 예능 프로그램으로 매해 다양한 주제들과 관련된 외국인들의 엄청난 중국어 실력, 패널들의 훈훈한 비주얼로 중국어 배우기 좋은 중국 예능으로 각광받으며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중국어 공부를 위해 추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첫 방송에서 효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한국인 패널에게 공자의 국적이 한국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한동수는 이러한 말이 대체 어디서부터 나온 것인가를 알지 못하겠다고 황당함을 밝히면서 99.99999% 이상의 한국인은 공자가 중국인이라는 것을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스스로도 격앙되어 쐐기를 박듯 이 자리를 빌어 한국 전체를 대표해 공자가 중국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해 사회자를 비롯한 각국의 출연진들은 박수를 치며 이에 환호성을 보냈죠. 펑왕망은 한동수가 현재 본국 매체들로부터 많은 취재 요청을 받고 있다고 전하면서 한국의 많은 친구들이 한동수가 출연하는 방송을 보고 응원의 목소리도 전달하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한동수는 중국 국립 베이징대 경제관리학 재학생으로 한국에서 군입대를 정상적으로 마치고 복학한 상태로 대학에서 아카펠라 관련 동아리 회장을 맡아 왕성하게 활동하면서 방송 출연했던 경험이 있는 준 방송인입니다. 말 그대로 다재다능한 엄친아 캐릭터이지만 이 세계 청년설에서는 비교적 허당 캐릭터를 맡고 있는데요. 일본 패널에게 촌철살인 같은 멘트를 날린 적이 있습니다. 17회 방송에서 우리는 보통 이란이라고 한다고 말하자 한동수가 곧바로 한일 이라고 고쳐 정정하며 이란이라는 말이 신경 쓰인다라고 말하자 게스트로 나온 일본 패널 크로키 신지는 다 용서하고 이해해주겠다는 생뚱맞고 이해 안 가는 발언을 했던 것이죠. 이에 한 씨는 일본인이 예의가 있다는 것을 알지만 국가와 국가 간 기본적인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게 일본이라고 일침하면서 다른 국가도 이해 못하면서 감히 타인을 이해하고 예의를 말할 수 있을까? 라며 적반하장이면서도 기세등등한 행태를 비판했던 것입니다. 27회에 그 일본 패널을 다시 만난 한동수는 일본인의 관습에서 남을 지적하는 행위는 금기시되고 있다라는 일본 패널의 말에 일본인은 타인의 안 좋은 행동을 보면 뒤에서 말한다며 앞에서는 웃고 뒤로는 부정적인 행동을 저지르는 일본인의 이중성을 직답으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중국 내에서도 이런 한동수의 발언이 한국 못지않은 호응을 얻은 것은 안 보아도 뻔합니다. 뜬금없어 보이는 공자 한국인설 질문에는 중국인들의 오해가 담겨 있었는데요. 한국인이 공자와 한문, 단오절 등이 자신의 것이라고 우긴다고 믿고 있었죠. 우리도 알지 못했고 기분 나쁜 공자 한국인설은 어디서 시작되어 퍼졌을까요? 그 뒤에는 진실로는 승부하지 못해 날조와 조작이 일상인 일본 우익이 있었습니다. 한국인 10명 중에서 10명이 공자는 중국인이라고 곧바로 말하겠지만 성균관대 교수의 공자의 사상은 동이족, 곧 한민족의 사상이라는 주장과 숭실대 교수의 공자는 한민족이라는 기고문을 마치 일반의 이론과 상식으로 날조 조작한 일본 우익의 작업을 혐한이나 중국인들이 퍼다 나르면서 이를 키웠죠. 친일을 하다못해 혐한 기조가 일반적이었던 2015년 당시 대만 언론연합보는 한국이 공자지전을 자신의 것으로 유네스코에 등록하려 한다는 가짜뉴스를 퍼뜨리며 일부 한국인은 공자가 한국인이라고 우기고 있다는 보도를 내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웨이보가 주기적으로 공자 한국인설을 믿는 한국인들이라는 글을 게시하며 되새기고 이 글에는 수백 건의 비판 댓글이 달립니다. 중국 사회에서 공자의 의미는 다중적입니다. 공자가 살았던 당시에는 국적에 대한 개념이 모호한 상태였기에 공자를 무조건 중국인이라 볼 수는 없다는 주장도 있는데 문헌상으로 전해지는 은날 아왕족의 후손이라는 말 외에는 그가 속한 민족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현대 중국인들에게 물으면 공산당이 무서워서라도 여래여리 한족이라고 답하지만 한족이라는 개념 자체가 신조어에 가깝고 모호한 개념으로 한족의 원류라고 꺼낸 화족이라는 표현은 중화인민공화국의 화와 중화민국의 화는 모두 화족이라는 말에서 유래한 것이죠. 사실상 자신들의 역사를 길게 논하기 위해서 한나라 때를 배경으로 만든 전설이라는 것이 정설로 중화사상과 소수민족 단합에 자주 이용되는 말이라는 것인데요. 사실 중국은 외피만 유교적일 뿐 내면은
법가의 사상이 지배하는 외윤회법의 국가로 문화혁명 당시 홍위병들이 제일 먼저 한 짓이 공자가 죽어야 중국이 산다며 공자 격하운동을 벌이면서 공자묘 유적을 파괴하기였습니다. 이후 부랴부랴 골동품 하나 건지려는 목적으로 세운 대규모의 공묘 역시 경외감이나 경건함은 없는 관광지일 뿐으로 심지어 제사는 공자의 고향인 중국 산둥성 취푸 공묘의 대성전이 아니라 한국의 서울 성균관 대성전에서 열리고 있죠. 과거 공자묘를 파헤치던 홍위병의 후손들은 이를 이상하게 여기고 최고라는 중국에 왜 전통 문화가 없으며 왜 시진핑이 세계적인 학자라고 칭한 공자 제사를 한국에서 지내냐는 물음에 한국에게 뺏겼다는 거짓말 돌려막기로 응수한 것도 큰 이유가 됩니다. 시진핑 집권 초만 해도 이 말을 믿는 이는 없었지만 진짜 원인이 문화 대혁명이라는 구석기인들이나 할 자충수에 수억이나 되는 인민이 한몸이 되어 친자해공갈 사건에 결국 믿질 것 없으니 인원수 믿고 한번 우겨보자고 밀고 나가고 있는 것이죠. 성균관은 공자와 그의 제자인 안자, 공자의 손자인 자사, 맹자의 위패 이의에 설총, 최치원, 정몽주, 정여창, 김갱필, 조광조, 이황, 이, 김장생 등 우리나라의 현인 18위도 모시고 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공자 한국 기원설은 2000년대 초중반 일본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유행했는데 난징 대학살은 사실 조선인들이 한 짓이며 한국 역사 교과서에서는 공자를 한국인으로 가르친다는 의미에 각종 한국인 기원설을 마구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가장 활발한 스레드 이름은 아예 조선인과 중국인을 싸움 붙이는 게시판으로 명무적 발언자라는 일본 우익은 너희들 바보 같다. 중국에 열심히 대항해도 지칠 뿐이다. 그것보다 한국의 날조 역사를 부추기는 편이 재미있을 것이다. 라며 오하사선제국사를 구글에 중국어로 번역하고 중국 게시판에 붙이는 편이 재미있다고 말합니다. 중국 젊은 세대의 반일의 에너지를 한국으로 향하게 하려는 우익들의 이런 행태는 중국에서 역사 문제로 인해 일본에 대해 감정이 좋지 않자 이 채널을 비롯한 일본 네티즌들의 묘책이었습니다. 일본 우익들은 중국 문화의 한국 기원설을 교모하게 날조하여 배포했고 대만인들이 일본인이 날조하여 배포한 기원설을 보고 중국어로 배포했고 중국인들이 그것을 보고 분개한 것이죠. 이 때문에 일본은 어부지리로 중국 이외 대만에서도 반한 혐한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는데 당시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 혐한 문서에 대한 추적했었는데요. 인하대학교 보안동아리 네타트에게 의뢰해 거짓 혐한 정보를 퍼나르는 IP를 추적했는데 모두 일본 IP였고 이들은 다른 나라 사람인 척 자료를 퍼뜨리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죠. 대만은 중국과 다르다고 하지만 결국 한 통속인지 저도 갖고 싶지 않은 공자가 한국인이라는 썰이 죽지도 않고 또 튀어나왔습니다. 대만 예능 방송에서 바로 올해 12월 초의 일이었습니다. 애국심이 가장 많은 나라는 어디일까라는 질문에 일본인 패널이 예전에 호주에 있었을 때 그때 많은 한국 분들을 만났는데요. 그분들이 스시 먹어봤어? 너희 스시 엄청 좋아하잖아, 그치? 그러더니 스시가 한국에서 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또한 공자도 한국 거라고 하며 한자도 한국 거라고 해요. 대체 왜 뭐든지 내 거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게다가 도라에몽이나 해적왕 원피스도 한국 거래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일본인 패널은 대체 호주 어디로 가서 누구를 만난 것인지 모를 일인데요. 한국인으로 말씀드리자면 밤낮의 시차도 다른 호주까지 힘들게 가서 하필 일본인을 붙들고 그런 말을 짓거릴 정신 나간 한국인은 없을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의사소통은 어떻게 했을지가 가장 의문스러운 이 말에 한국인 여성 패널 지니 씨는 속 시원하게 속사포처럼 항변을 토했죠. 저는 정말 대만에서 처음으로 한국 거라고 한다는 말을 들어봤어요. 그게 한국 거라고 한다는 소리는 오늘 또 처음 들어보네. 그게 한국 거라고 생각하는 한국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냥 인터넷에 도라에몽 쳐보면 일본 만화라고 나오고 그리고 공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 두 글자 치기만 하면 중국 학자 뭐라고 하면서 나옵니다 라고 말하곤 덧붙였죠.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대체 왜 이런 가짜뉴스를 모두가 믿는 건지 말이죠. 이런 가짜뉴스 대체 왜 믿는 건가? MC가 그래서 이런 가짜뉴스들은 누가 퍼뜨리는 건가요? 라는 질문하자 지니 씨는 대만어로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하며 MC의 눈을 응시했는데 마치 범인이 잡히고 난 후 보는 영화살인의 추억 마지막 같은 장면이었죠. 앞에서는 웃고 뒤로는 부정적인 행동을 저지르는 일본인의 이중성을 짚은 한동수 청년의 말처럼
친안으로 돌아선 듯한 대만도 결국은 중국의 또 다른 아리로 언제든 부추김에 넘어갈 얄팍한 군상들이었죠. 이 혐한의 감정에 직접 대면하고 직격탄을 맞을 한국인 패널들이 촌철살인의 언사로 기선을 장악하는 것이 걱정되면서도 흐뭇합니다. 저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말은 공자나 스시 따위 탐나지 않으니 부디 안심하시고 제발 유자차나 명란젓 곶감 같은 우리나라 원조나 제대로 알고 숟가락 들이밀지 않았으면 하는 소박한 바람뿐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